안녕하세요. 긍정스테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전세 사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증금의 크기가 몇백만 원이든 몇천만 원이든 몇 억이든 세입자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자금입니다. 저도 대학교 때부터 서울에서 살아가면서 보증금을 걸고 월세집, 전셋집을 얻으면서 살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때의 보증금 사이즈는 훨씬 작았지만 그때도 혹시라도 사기당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하면서 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을 챙겨야 되는지 꼼꼼하게 챙겨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해보자,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매매가가 떨어지고 있어서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는 더더욱이나 나의 보증금, 전세금을 잃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소중한 내 전세금을 잃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들을 챙겨야 하는지 세입자 입장에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최근에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주택을 천여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사망하면서 상당수의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사람 이외에도 사실상 이 빌라왕과 유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했고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거래가 여러 건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무자본으로 갭 투자를 하는 유형이 이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앞으로 특히 당분간 매매가가 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는 전세 계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요즘 들리고 있는 깡통전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깡통전세가 무슨 뜻일까요? 보통 집주인이 받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가보다 높은 집을 바로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이럴 때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커지기 때문인데요. 통상적으로는 집주인이 받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이 매매가의 70%를 넘어서는 그런 집들을 깡통전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집을 구할 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이 매매가의 70% 이상을 넘지 않는지를 면밀히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만 봐서도 안 될 정도로 상당히 가파르게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최근에 빌라왕 사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사건은 빌라와 오피스텔을 1139채 보유한 빌라왕이라는 임대사업자가 2022년 10월에 갑자기 숨지면서 벌어지게 된 일입니다. 이 사람이 숨지면서 세금이 무려 62억 원이 체납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고요. 이 세금 체납으로 집이 압류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게 된 거죠.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미납된 세금이 우선적으로 변제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피해는 주로 거래 내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 빌라왕이라는 사람은 3년 동안 천여 채의 집을 사들였다고 하는데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라고 보고 뒤에 어떤 배후의 조직이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6월경부터 집값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피해자의 수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좀 더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두어야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깡통전세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최대한 근저당이 없는 집을 찾는 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주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매매가 대비 전세금이 너무 높지 않은지도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꼭 받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보험에는 반드시 가입해야겠죠.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공인중개사도 가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자, 먼저 근저당이 없는 집, 그리고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는 건 아예 거르는 게 좋습니다. 시세도 부동산에서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믿지 말고 본인이 직접 파악해 보는 게 더 좋습니다. 더 확실하겠죠. 심지어 전세가가 매매가에 너무 근접해 있는 집도 피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은 매매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말 나는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지지 않겠다라는 분들은 이런 신축 집들은 요즘에는 차라리 피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의심하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가짜나 사기인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공간 정보 포털에서 공인중개업자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저는 보통 전셋집이나 아니면 보증금이 있는 월세집을 구할 때 근저당이 이 정도 있긴 한데 이 정도면 괜찮아요 라고 하는 공인중개사, 부동산은 그냥 아예 거르는 편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 때 등기부 등본에서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내가 계약하고 있는 이 사람이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갖추어야 할 서류와 그리고 신분증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소유주가 신탁회사라고 되어 있을 경우에는 신탁사의 동의가 있어야지 임차인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실소유주인 신탁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이 진행됐다면 신탁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때 꼭 실제 소유주가 신탁사인지 아닌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실제로 계약을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것은 워낙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계약을 하면서 전세보증보험에 꼭 가입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빌라왕 사건 때문에 불거진 문제이죠. 바로 임대인의 세금 체납 문제인데요. 현재는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긴 하지만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세무서나 주민센터에서 임대인의 국세와 지방세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혹시라도 체납된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인의 보증금보다 세금이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요즘처럼 빌라왕 사건이 이슈화 되고 있는 이 시점에는 임대인도 어느 정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정말 완강하게 거부한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 문구를 삽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 좀 찾아보니까 이 부분들은 정말 특약사항에 넣어두면 안전장치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는 특히 요즘은 필수적으로 넣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몇 가지가 있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부분도 추가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다면 부동산에 요청을 꼭 하세요. 전세 사기에 주로 이용되는 수법 중에 하나가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해서 일어나는 사기 수법들인데요. 현재는 임차인의 대항력은 이사 그리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집주인이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집을 팔아버리거나 근저당을 설정해 버릴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특약사항에 꼭 넣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문구는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2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 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다라고 안내를 했는데 막상 계약을 다 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했더니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약에 임대인 및 임대 물건에 의해 전세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런 특약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번 빌라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자가 정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전세금을 바로 반환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왕은 62억 원의 세금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세보증보험이 100% 나의 전세금을 보증해주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고 꼭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계약 당시에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없이 깨끗했다 하더라도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근저당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약을 한 가지 추가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미리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살다가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될 경우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 또는 집주인에게서 미리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만약에 보증보험을 가입을 했고 임대인이 중간에 바뀌었다면 임대인 변경 신청을 해서 다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놓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집주인이 바뀌게 되는 경우 미리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특약사항에 넣어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전세보증보험에 임대인 변경 신청까지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꼭 다 챙겨야 되나 좀 번거롭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번 빌라왕 사건처럼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했고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도 다 확인했는데 문제 없어서 안심하고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도 이렇게 전세 사기로 드러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번거롭겠지만 미리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집을 알아볼 때 부동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터를 잡고 일해온 부동산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동산들은 대체적으로 무리한 집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많이 발품 파세요, 여러분. 부동산도 한 군데만 믿지 말고 여러 군데 방문도 해보시고 이야기도 나누어 보시고 요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많이 대화도 하시면서 이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얼마나 임차인 입장에서도 많이 생각을 해주고 있는지 좀 잘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은 본인의 그런 공인중개업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위험한 물건은 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루빨리 제도적으로도 이런 전세 사기로부터 피해당하는 그런 임차인들이 없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정보였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